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오픽 스피드 IMIH 공략의 강주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빅오픽에서 스피드가 붙은 형태인데요. 제가 가장 고민한 오픽에서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간 단축일 거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대비 클래스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이 들으시면 좋으냐면 오픽 처음이야. 영어를 못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영어를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좋죠. 그런데 시험을 모른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IM2 이상이 목표다. 잘 오셨습니다. 그 IM2 이상을 받으려면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점을 철저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IM 성적이 이미 있는데 IH 이상 받고 싶다. 저는 그 오프라인에서 지금 10년 이상 오픽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의 도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잘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이직 과정을 수강하셨는데 선생님 더 좋은 수업 없어요? 여기 있죠. 이 수업이 바로 베이직 과정에 이어지는 IM2 이상을 공략하는 IH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강 후 황금이 되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느냐? IM2의 성적을 드디어, 그러니까 목표가 IM2 이상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실제 이제 그 2만 명 정도 그 누적 수강생, 오프라인 수강생이 오픽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 놀랍게도 거의 98% 이상이 IM2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전에 못한 거 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나에게도 IH 성적 받는 말이 오는구나. 그 성적이 IH면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국내 10% 이내인데요. 10% 이내면 100명을 봤을 때 10등인 거죠.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30명 있으면 3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성적을 제가 선물처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못지않은 유창한 발음과 억양. 보통 시험 보면 그냥 내가 이 성적을 통해서 취업이나 승진이나 이직을 할 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시험을 했는데 덩달아서 유창한 발음과 억양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그 발음과 억양은 성적을 가장 빨리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제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5가지 특징으로 좀 나눠봤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건 바로 성적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느냐. 자, 그게 제일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준비 시간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뒤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딱 이거 끄시면 안 돼요. 뒤쪽까지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목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 자, 발화량을 높인다라는 건데요. 그 발화량이라는 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인데 우리는 어떤 주제가 생기면 말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단문,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암만 해도 IM1에 수렁에서 빠져나오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발화량을 높이는 것은 단문을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복문이 되면서 IM2 이상을 줄 수 있게 되는데 그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그 발화량이 그 2배로 높아지는 거죠. 한 문장 한 문장에 2개가 되면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만능 패턴으로 답변 암기량을 줄였다. 이게 사실 필수인데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고민한 것은 암기량의 최소화입니다. 암기량을 줄이면 여러분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암기량을 줄이냐면 문제 유형과 주제별로
이렇게 그물처럼 조금만 외워도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울 때 뭐 5분짜리를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험은 30초만 외워도 만점을 주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한 답안에 30초만 해도 만점이 나온다는 거죠.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5분을 외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외워요. 진땀나게 외워서 점수가 그냥 평이하게 나온다면 30초를 내가 열심히 연습한 사람은 5분을 외운 사람보다 몇 배죠? 이게 10배? 10배. 그 10배의 암기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을 쓰면 학습 효과가 10배가 되는데 이게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20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그러면 100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효율이라는 거는 암기량의 최소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기를 줄일지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모범답변 답변 제시, 실제 원어민 음성으로 성적을 향상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의를 하면요, 뭐 선생님이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원어민이 아닌 경우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바이링구 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외국인 같지 않은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시험은 간단해요. 목표가 원어민이라면 우리는 어차피 원어민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원어민의 말을 흉내내면 높은 성적으로 가는 데는 훨씬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하죠. 소리라는 거를 매개체로 하고 있는 스피킹 시험에서는 소리의 근접성이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어민과 똑같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그 하는 방법을 따라한다면 당연히 근접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극적으로 IH라고 한 거죠. 원래 어드밴스가 외국인이라면 우리는 IH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답변은 역시 MP3로 제공되니까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동 중에 효과적인 복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5번째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발음 교정 및 억양. 원어민은 영어를 엄마한테서 배웠죠. 엄마, 아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죠. 그러면 발음 교정과 억양이 그 뒤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영어를 배울 때. 특히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게 되죠. 근데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귀도 바뀌고 입도 바뀔 거예요. 입이 바뀌면 귀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연동돼서 그래서 교정된 발음과 억양이 성적을 빠르게 올려줄 겁니다. 자, 빅, 오픽, 스피드, IM, and IH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강부터 30강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1강은 시험의 기본 정보와 전략. 근데 보통 평이한 게 아니라 뭔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런 걸 원하고 있다를 제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시험의 도입자니까요. 그래서 남들은 추측으로 한다면 저는 팩트를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2강과 8강에서는 콤보 문제. 콤보 문제라고 하면 연달아서 출제되는 문제를 콤보 문제라고 합니다. 네, 콤보 문제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해결책이 있는 게 문제를 풀 때 첫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이런 식으로 3개짜리의 콤보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첫 문제와 두 번째와 세 번째 각각에는 특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지껏은 대부분 여러분이 여러 강의를 살펴보셨다면 또는 책을 살펴보셨다면 대부분은 주제별 분류를 공부를 했다는 거죠. 주제별로. 근데 주제별로는 못 잡을 수 있는 답안까지도 내가 자신 있게 시험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첫 문제에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는 두 번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세 번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제를 몰라도 내가 배운 패턴에 의해서 답변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로 공략을 하면
이미 시험에는 여러분이 반 또는 3분의 2까지도 정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빈틈이 있죠. 왜냐하면 주제별로 약하기 때문에 기본 문제, 선택 문제에서는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첫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배웠다면 주제별로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물이 된다는 거죠.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출제 확률을 높인다는 거는 여러분이 대비가 어떤 주제가 되어도 대비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그 주제가 내가 불안한 주제가 있다면 시험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콤보 문제의 순서대로 나오는 특징과 주제별로 나오는 특징을 안다면 여러분은 촘촘한 그물을 들고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갈 때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뭐 운동을 할 때나 무슨 게임을 할 때 내가 상대방을 이길 것 같으면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근데 질 것 같으면 반드시 집니다. 근데 내가 느낄 때도 이길 것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성적은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문제 순서와 주제별로 공략하면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돌발 문제, 롤플레이 문제는 각각 특징이 있는데 방금 앞쪽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골라서 하는 문제의 성격이 강하다면 고르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돌발 문제와 롤플레이는 각각의 비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와는 다르게 이때 쓸 수 있는 만능 답안들의 패턴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또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와도 시험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자, 내 손으로 만드는 시험 범위인데요. 그 시험 볼 때 여러분은 간단한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설문이 바로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시험도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출제되는 시험은 없었죠. 근데 이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60%에서 70% 사이가 내가 고른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는 7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솔직하게 고르거든요. 뭐 회사를 다닌다,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스피드하게 시험을 잘 보게 하려고 하니 시험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일 경험 없음을 고르고요. 학생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리고 직업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신분이 어때요? 완전 노출되지가 않죠. 신분 입력값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분에 관련된 문제가 모두 줄게 되죠. 자, 자그마치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문제는 6,000문제인데요. 1,500문제나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00페이지가 시험 보면 150페이지를 찍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죠. 시험 범위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피드 오픽에서는 우리는 빨리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신문 문제의 전략은 과감하게 나의 정보값을 전부 꺼버린다. 자, 그리고 3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인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하면 시험이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골랐어요. 독신자로서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거주, 내 친구 룸메이트 거주, 가족과 거주, 학교, 군대는 모두 새로운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고르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학교나 군대에 관련된 특성 있는 문제가 모두 없어지겠죠. 그러면 독신자로서 거주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최소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집만 궁금해지겠죠. 그게 바로 거주 문제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시험을 범위를 줄여서 그것만 공부하겠다 이거죠. 자, 여가 활동 이렇게 많습니다.
다 준비하시겠어요? 정말 어렵겠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영화, 공연, 콘서트만 고르는 거죠. 그 4번부터 7번까지 해서의 선택 사안에서는 12개나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르셔야 여러분이 시험이 쉬워질 텐데요. 근데 영화, 공연, 콘서트는 사실 관람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관람은 표를 사고 뭐 친구랑 즐겁게 보고 그리고 배우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영화, 공연, 콘서트의 장소 문제 유사합니다. 예, 이런 그 공통점을 우리가 고르면 12개의 나머지 선택 사안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4번부터 자, 3개씩만 묶어가도 약 4개만 공부하면 된다는 결론이죠. 12개를 공부할래요? 4개를 공부할래요? 당연히 4개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관람 문제의 전략으로 삼습니다. 영화, 공연, 콘서트. 다른 주제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야 시험 기간을 준비 기간을 줄이니까요. 네. 자, 귀하는 취미나 관심사 이때 1개 이상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고르면 걔는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음악 감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음악 감상을 고르면 5번 안에서는 우리가 고른 게 하나이기 때문에 5번 주머니 안에 암만 손을 넣어봐야 그 곡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음악 감상이 출제될 겁니다. 어떻게 이 시험 범위를 줄인지 아시겠죠? 자, 6번입니다. 6번은 이렇게 운동군이 쫙 나와 있는데 농구, 야구, 축구 이런 거 고르면 시험 범위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룰이 다르죠. 근데 이 시험은 콤보로 출제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가지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구는 농구의 룰을 설명하라. 2번째, 포지션 설명하라. 3번째, 좋아하는 선수 또는 플레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농구 좋아하거나 야구 좋아하거나 축구 좋아하는 건 개인적으로 좋아하되 시험에는 불리하다. 네, 철저히 빼고 우리가 고를 건 룰이 없는 것들. 수영, 자전거, 조깅, 걷기, 그다음에 하이킹, 트래킹을 골라주는 거죠. 그러면 시험은 유산소 운동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고르면 시험이 운동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이 값이 빈값입니다. 이 페이지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그 백그라운드 서베이 자체를 제가 해석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가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빈값이에요. 그래서 골라주시면 시험 범위가 하나가 주는 효과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귀하는 어떤 휴가나 출장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2개만 고르면 12개를 채우거든요. 유사성이 있는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여행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자, 방금의 고르는 순서에 따라 시험은 출제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고른 거는 집이 있었고요. 관람이 있었고 음악 감상 그리고 유산소 운동, 여행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근데 여행도 국내나 해외나 차이가 없어요. 하와이나 제주도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명만 바꿔주면 우리는 단 하나의 열쇠면 2방을 모두 열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험을 짜면 우리가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공부량이 현격히 줍니다. 현격히. 그러면 준비 시간도 현격히 줍니다. 자, 하나 더. 자,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뭔가 얘네가 원하는 바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자, WPM 하면 words per minute. 그 1분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얘기하느냐인데요. 놀랍게도 오픽의 등급과 일치합니다. 자, 이런 그 데이터는 여러분이 처음 보실 거고요. 앞으로도 처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IM2가 내가 목표다. 등급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커트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PM이 80개, 그러니까 80개의 단어를 1분에 얘기하면 IM2라는 거죠. IM2 이상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IM1, 2 그리고 그 어드밴스를 맞는 사람은 약 160개 주변이 어드밴스인 거죠.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해서 연습을 했을 때 단어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1분에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면 이미 여러분의 성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하지 않고 시험에서는 30초에서 40초만 해도 충분히 고득점, 뭐 IH나 어드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험도 이제 120번 이렇게 응시를 했는데요. 그거를 통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3분, 4분, 5분에 많은 양을 공부하지 말고요. 30초에서 40초를 잡을 수 있는 단어량. 자, 1분에 80개를 얘기한다는 건 40개만 준비해도 IM 1, 2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어량을,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얘네의 등급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를 우리가 역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단어를 준비하지 말고요. 많은 문장을 준비하지 말고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어느 만큼의 분량으로? 30초에서 40초의 분량으로. 좀 마음이 놓이시죠? 자, 여러분이 시험에서 1분, 2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초에서 40초면 충분히 여러분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줄이고, 시험 범위 양도 줄이고, 그리고 얼만큼 공부해야 될지 우리가 알았다면 당연히 우리의 시험 범위는 줄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과정을 스피드를 붙인 겁니다. 다 뺐습니다. 다 뺐습니다. 그 삼겹살 먹으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뜯어내지 않습니까? 다 뜯었습니다. 필요한 것 다 있고 지방만 뜯어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험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